트럼프가 화염과 분노 이야기하니까 곧바로 북한의 미사일 전략군이 괌을 향해서 미사일을 동시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요, 일본 시네마현을 히로시마 등을 지나는 한마디로 괌까지 거리가 3,4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065초, 그러니까 괌까지 북한에서 쏘면 얼마 걸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600분이 10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분도 되기 전에 북한이 쏜 미사일이 괌 주변에 30-40km 해상에 이렇게 맞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미군의 태평양 공군 사령부가 있는 괌을 날려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괌에는 미 해군 기지가 있고요, 앤더슨 공군 기지가 있고, 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6,000명 이상이 있고, 괌에 살고 있는 주민은 이 16만 2천명쯤 되고 있습니다. 괌은 미국의 영토죠. 커먼웰스라고 부르는 미국의 해외 영토입니다. 이 말은 괌에 직접 핵폭탄을 날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ICBM을 괌 주변 해상 한 1-20km에 떨어뜨려서 한마디로 이걸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북한이 괌을 향해서 이런 자신들의 협박용, 훈련용 미사일 발사를 하는 순간에 미국은 그냥 있게 되면 그야말로 쪼다가 되는 겁니다. 북한은 괌 섬을 놓고 동서남북으로 주변 바다에 떨어뜨리겠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괌을 향해서 날아가는 순간에 미국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20분 안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 자, 저 네 발을 동시에 다 떨어뜨릴 수 있냐? 없다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저 네 발에 무엇이 실렸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서 터지기 전에요. 핵탄두가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는 그것이 바닥에 떨어져 봐야 아는 겁니다. 그럼 미군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최악의 상황, 즉 전술핵도 아닌 전략핵 정도가 실렸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타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반격에 나서게 되면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려고 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장사정포가 동시 사격할 때는 하루 동안에 6만 명 그리고 30만 명의 민간인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국 뉴욕타임스 등은 보도하는데, 콘크리트 건물이 많아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적을 거라 이야기하지만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나 방사포가, 로켓포가 아무데나 쏴야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에너지 저장시설, 무슨 가스 기지 이런 데를 다 파악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핵발전소 이런 부분들을, 물론 장사포나 방사포로는 주로 남측 해안에 있는 핵발전소를 때릴 수 없습니다만은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라는 통제 가능한 스커드 미사일 몇 발이면 한국의 이 경주나 기장에 있는 이 핵발전소들은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핵발전소가 한 방 맞게 돼도 그 뒤에 벌어질 상황은 일본의 후쿠시마와 비슷한 아비규환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의 피해의 이 산술 수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의미하고요. 북한이 지금 사정거리가 3에서 500km 되는 스커드 B와 C가 600발이 있다. 북한이 사거리가 70km 이상 된다라는 이런 어떤 이 방사포가 비슷한 유형의 자주포하고 포함해서 흔히 이제 이 거리감은 장사포
이 두 종류가 천백문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포 안에는 자주포가 있고 방사포가 있는데, 이 방사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10분에 5200발, 1시간 동안 16,000발까지 사격이 가능한데 주변에 한 100m가 쑥대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6,000발이 날라와서 각기 주변에 100m가 쑥대밭이 된다면 서울에 남는 게 있겠습니까? 자주포는 이 한 발에 400m까지 주변을 쑥대밭을 만든다고 합니다. 괌에 있는 이 미 사드 한개 포대는 화성 12형은 이 ICBM이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기 때문에 그것은 요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제 신문에 보면 미국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북한의 핵탄두가 몇 개쯤 있을까? 지난번에 로버트 게이츠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했던 미국의 가장 스탠다드한 이 전직 안보 고위 관료는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의 나중에 이 북미 협정을 맺을 때 북한이 핵을 10개에서 20개 사이를 보유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면서 주한미군 철수 운운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북한이 핵을 몇 개 갖고 있을까? 전 세계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제 개인의 추정으로 북한이 그간에 돌렸던 원심 분리기와 또 북한이 플루토늄을 통해서 무슨 이 원자로 이 등을 통해서 플루토늄을 돌렸죠. 그래서 그 양쪽에서 추출되는 원료로 만든 핵폭탄의 개수는 저는 50개에서 100개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대다수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정확한 건가는 알 수 없었겠지만은, 사실은 한국의 군사 전문가라는 친구들은 북한이 기껏해야 한 20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엄청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쪽의 자료에 보면 60개가 최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뒤늦게야 미국 백악관 맥마스터 외교안보 보좌관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갖추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여기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라톤으로 하면 42km 뛰고 195m 남겨놓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기술은요, 전부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기술이 더 개발될수록 한마디로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전보다 2배의 기술을 얻는 속도나 기간은 성수 효과보다도 훨씬 빠르게 단축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7월 28일 밤 11시 41분인가 발사한 북한의 2차 ICBM이 실제 조건보다 훨씬 더 가혹한 상황에서 탄두가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면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본 정부도 그저께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기술적 성숙을 이루어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정보국 보고서도 결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소형화 경량화된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가는 중요한 문턱을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레드라인이 경고니 이제 웃기는 이야기죠.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숫자도요, 워싱턴 포스트는 미 정보 당국이 지난 7월 말 현재 60개를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게 올 연말이 되면 100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60개도 솔직히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북한이 20, 3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거라는 기존 판단에서 2배가 늘어난 수치다라는 거고요.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지난 4월에 북한이 작년 말 기준으로 20개고 2020년에는 60개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말도 틀려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말은 북한이 과거 쿠바 미사일 위기처럼 처음에 개발할 때는 속도가 느리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맨해튼 프로젝트, 즉 미국이 순식간에 2차 대전을 갖다가 종전을 끝내기 위해서 빨리 원자폭탄을 만들던 그 시기만큼 속도가 빨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극히 완행으로 가다가 점점 이제는 마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술이에요. 한마디로 누진적인 속도라는 건데 이 부분을 전부 과소평가하고 있고요. 한국의 군사정보당국이라는 작자가 제가 이야기하는 50개에서 100개 갖고 있을 거라고 하는 말보다도 훨씬 낮은 정보로 그럴 거다라고 20개 정도를 언급하고 있었던 걸 보면 정말 기가 찬 저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가? 그 결론이 중요한데요. 지금 트럼프는 과거에 트루먼이 있었던 것만큼의 심각한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의 과격함과 실제 이 사태에 매듭을 성공적으로 짓는 부분은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트럼프가 당선돼야 된다 했고 당선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방송국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조롱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사회의 한 번의 개혁을 위해서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매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저는 당선되어야 된다고 했고 또 여러가지 수치나 추이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확정적으로 1년 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조롱했는데 저보고 틀리면 사과하라고 공개 사과하라고 영상 앞에서 했죠. 제가 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저보고 그랬던 사람들은 슬그머니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새삼하는 것은 제가 트럼프를 상당히 기대하고 봤습니다. 근데 요즘 트럼프가 하는 부분을 보면요. 이 사람의 장점보다도 단점이 극단적으로 표명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정말 우려스러운 측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북핵 위기를 트럼프가 과연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저는 매우 큰 상황입니다. 아무리 군사적 수사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충동적으로 나온 발언이라고도 하고 국제금융이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로 흔들리고 있고 미국 정시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웃기는 거는 7일날 트럼프와 문 대통령이 통화하면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틀 만에 트럼프가 대놓고 기자들을 불러놓고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를 만나게 될 거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통신은 트럼프가 기자 앞에 이 말을 할 때 책상 위에 적혀있는 원고를 일껏 보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한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결국은 이 말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가 지난 56분간 이틀 전에 했던 통화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으로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의 이 말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비상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 트럼프의 이 발언과 또 거기에 연이은 북한의 괌 타격 발언 등 또 서울 타격 발언 등에 대해서 정부는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겁도 먹고 있으면서도 다만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요, 국민 앞에 지금이 당장 뭐 전쟁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전쟁이 나는 부분, 차라리 전쟁이 나서 후다닥 이렇게 끝나면요, 저는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일부 희생이 생기겠지만은 그러면서 북한의 어떤 체제 문제가 정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게 오히려 저는 희생을 각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은 방도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전쟁이 나지 않고 이 문제가 매듭이 되게 되면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매듭이 되면서 결국은 적당히 미국의 체면을 충족시켜주는 행태로 가게 되면서 그 피해는 우리가 다 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고 책임지겠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대통령으로서 책임 회피로 비춰지고요, 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화 이야기하고 베를린 선언 이야기하고 아직까지도 임시 배치한다는 사드는 올라가고 있지도 않고 시대만 성주로 떼거지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책임을 나중에 문 대통령 어떻게 지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이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 책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대통령이 다 6개월 안에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될 일로 남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